자, JBS 공감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석근의 명사초대석 시간입니다. 사회 각계각층의 존경받는 명사들을 초대해서 그분들의 성공 철학을 토크로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현재 JBS 공감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은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있으십니까? 장석근의 명사초대석. 오늘은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인생과 시로서, 음악으로서, 글로서 멋진 이야기를 해주실 아주 유명한 분을 모셨는데요. 시 낭송가 백영준님을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귀한 시간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방송을 보는 시청자 여러분한테 소개 및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건강방송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저는 시낭송가 백영주입니다. 사실은 명사는 아니었는데 김춘수님의 꽃처럼 내가 내 이름을 불러줘서 꽃이 되었다. 공감방송에서 명사초대석에 저를 불러주셔서 제가 이 순간부터 명사가 됐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나와주셔서 영광이고요. 시낭송가이자 또 수필가이기도 하시고 또 의정부에서 지금 또 기자로 또 활동도 하고 계시고 그러시죠? 네, 의정부 뉴스 그 문화부장을 맡고 있는데요. 특별히 뭐 기사를 많이 쓴다거나 이런 거는 아니고 저는 이제 부동산을 29년을 했던 복덕방 아줌마예요. 그런데 이제 또 문화와 예술을 정말 즐기고 좋아하는 아줌마입니다. 그냥 그 복덕방 아줌마라고 하기에는 너무 럭셔리해 보이시고 게다가 신지식인상도 수상을 하셨죠. 네. 어떤 내용이었나요? 신지식인상이? 신지식인은 지금은 18년 전에 그 한국직능인연합회에서 각계각층의 대한민국의 모든 직능인 단체가 거기 소속이 돼서 그 각 분야에서 전문가들을 그 뽑아서 수상했던 상입니다. 어떤 분야에? 저는 중개업 분야에서 신지식인 인증서를 받았습니다. 아니 부동산을 중개업을 29년, 근 30년 하셨으면 우리가 보통 한 직종에 10년 정도 일하면 뭐 달인이다 이렇게 정도 부를 정도인데 30년을 하셨으면 엄청난 세월이세요. 예. 긴 세월이죠. 사실은 제가 31살에 결혼 전에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결혼 후에 출산하고 아이 7개월 됐을 때 나왔어요. 그때 당시에 공인중개사들은 부동산들은 이제 기존에 복덕방이라고 하시는 비자격자분들이 운영을 하셨고 처음 그 제도가 생겼을 때 시작을 했습니다. 필요로 한 사람들한테 말 그대로 중개를 해줌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 뭐 그게 개인이 됐던 단체가 됐던 회사가 됐던 좋은 장소에서 좋게 연결해 줌으로 인해서 뭐 가정도 잘 살고 사업도 잘 됐으면 충분히 또 신지식인상을 탈 만한 일이 아닌가 또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여기 우리 간판 메인 프로필에도 시낭송가로 이렇게 돼 있는데 복덕방 아줌마가 시낭송을 한다? 안 어울릴 것 같기도 하지만 굉장히 또 어울릴 것 같기도 하고 시낭송은 원래부터 하셨나요? 제가 이제 시낭송을 하게 된 계기는 본격적으로 활동한 지는 한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셨군요. 이제 결혼 전에 출판사에 근무를 했고 또 뭐 워낙이 우리 시절에는 또 뭐 책을 또 좋아했었잖아요. 저희가 그 성장했을 무렵만 해도 책을 지금은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보지만 거의 그 서고에 책을 보지 않아도 책을 들고 다녔어요. 우리 시절에는. 그렇죠. 멋으로. 맞아요. 그랬던 시절이고 글 읽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책은 또 뭐 저의 그 직업이기도 했었고 출판사에 근무를 했으니까 또 결혼하고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부동산 일을 했고
이 부동산이라는 그 직업이 참 좋은 게 뭐냐면요. 개인적으로는 그 직업을 통해서 보람이라면 적게는 정말 작은 월세방 하나에서부터 그렇죠. 큰 단위까지 저희가 거래를 해주는데 집이라는 거는 우리가 먹고 잠들고 온 가족이 함께 휴식을 취하는 보금자리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많은 고객분들이 참 사람 얼굴만큼이나 사연도 많고 그렇겠어요. 각양각층의 분들을 거래를 하면서 업자로서의 나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정말 그 분에게 맞는 그런 좋은 집을 안전한 집을 소개해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또 저와 거래를 하셨던 분들이 부동산 경기가 그동안 계속 대체로 좋았어요. 부동산이라는 그래서 재산 것은 증식에 네. 직접적으로 도움을 드려서 좋은 일도 많이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부동산이라는 게 단골도 있을 수 있나요? 왜냐하면 단위가 뭐 큰 단위, 예를 들어서 집을 하나 산다 그러면 단골은 집을 자주 사주는 게 단골일 텐데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집을 자주 사야 할 만큼 그렇게 시스템이 그렇죠. 돼 있지 계속 않잖아요. 반복적인 수요가 일어나기에는 그렇죠. 너무나 금액이 큰 거고 그렇죠. 일생을 통해서 부동산을 취득한다거나 또 매매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뭐 전문적으로 그 부동산 임대업을 한다든가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렇겠네요. 거의 드물죠. 일생에 뭐 몇 번 없는 그런 일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계속 반복적 구매는 일어나지 않지만 거래를 통해서 고맙다, 신뢰가 간다, 꼼꼼하게 잘한다 이런 그 마음이 들었을 때는 그분이 주변 사람들을 소개를 해서 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계속적 거래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그냥 단순히 구매자와 매물이 있을 때 연결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도 읽어야 되고 경제 흐름에 따라서 시장의 수요 여러 가지 요동치는 이런 물가 경제까지도 다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인데 그렇죠. 경기하고도 굉장히 예민하죠. 가장 예민하죠. 부동산 경기는 직접적으로 재화, 돈이 움직여야 되는 그러니까. 시장이다 보니까 또 구매자 입장에서는 집은 이제 제가 주로 거래했던 것은 이제 아파트 단지에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냥 보통 사람들이 잠들고 잠자고 이런 그 둥지를 거래를 해줬는데요. 가장 밀접하죠. 그렇겠군요. 예. 필요한 사람하고 필요한 물건하고 서로 매칭을 시켜서 연결을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한테 꼭 안성맞춤이 될 수 있는 그런 컨설팅을 해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올바르다고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부동산 얘기 그렇고 신앙송 얘기 아까 잠깐 하다 말았는데 네. 신앙송 제가 아까 방송 전에 그런 얘기 한번 시인하고 신앙송가하고는 확연히 좀 차이가 있죠. 그렇죠. 시는 글로서 또 시를 창작하는 행위고 시 낭송가는 쓰여진 시를 음성을 통해서 또 소리로서 표현하는 게 시 낭송이죠. 그러고 봤더니 시인들이 자기가 쓴 시를 낭송을 해서 동영상으로 만나본 경우는 사실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시인들은 시를 쓰고 전문가인 낭송가들이 그 시를 읽는 예. 그런 시스템이군요. 그러려면 시낭송에 어떠한 자격 조건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비주얼이 좀 된다든지 목소리 보이스가 좀 좋아야 된다든지 뭐 연기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표현력이 감수성이 굉장히 좋아야 될 것 같은데 시낭송가 아무나 할 수 있나요? 누구나 할 수 있죠. 아무나 할 수 있고. 그런데 이제 저의 그 한국 신앙송 공연예술원에 공혜경 신앙송가님이 이제 저의 그 교주님이라고 제가 불러요. 예, 그런데 이제 그분 말씀이 신앙송은 사랑이다. 사랑을 하는 마음이 시를 사랑하는 마음 속에서부터 그 시를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신앙송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무엇보다도 감수성이라든지 시에 대한 이해력, 왜냐하면 이 전달하고자 하는 그 호소력이 또 짙어야만 어떤 시를 어느 누가 읽느냐에 따라서 와닿는 가슴에 와닿는 표현이 확 달라질 것 같은데, 우리 그 백 대표님이 신앙송을 하시면은 사람들이 정말 가슴에 확 와닿을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뭐랄까요. 지금 우리가 유튜브라든지 이런 SNS에서 우리 백 대표님의 시를 음성으로 들어볼 수 있는 동영상도 많이 올라와 있나요? 별로 많지는 않아요. 아, 그렇군요. 아마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은 네, 방송이 말미에 우리 백영주 대표님이 신앙송을 했던 부분을 자료를 충분히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신앙송가에 의해서 수필가, 작가도 하십니다. 아, 그 계기는 제가 이제 저는 29년을 부동산업으로 한계를 갖고 이제 뭐 2달만 지나면 지천명 끝자락에 다음 달이면 이순의 나이에 이제 들어갑니다. 그런데 부동산을 하면서 지금 돌이켜 보니까 가장 좋았던 점이 뭔가 하면 저한테 그 프리미엄과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은 다른 직종과 달라서 자유롭게 내 시간을 또 쓸 수가 있고, 그렇죠. 예, 고객이 있을 때는 또 열심히 일을 하고, 고객이 없는 때에는 저는 또 늘 책을 보든가 시를 읽든가 그런 시간을 많이 가졌어요. 왜냐하면 그것도 나의 무형의 재산이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습관적으로 뭔가 놀면은 불안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정말 예. 고마운 일이죠. 그 남는 시간에 도박을 네. 했거나 남는 시간에 정말 이상한 일을 했으면은 큰일 날 뻔했는데 그 남는 시간에 정말 인문학에 관련돼서 책도 쓰시고 시도 쓰고 했던 이런 정말 고마운 일이죠. 실제로 사실은 부동산 사무실에 시간이 또 오랫동안 늦게까지 근무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루하기도 해서 이렇게 고스톱을 치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좋아요. 그래도. 예, 그래서 그 시와 문학과 음악을 접할 수 있었던 그 시간이 이제 뭐 비록 장미꽃은 못 되지만 이제 뭐 사실은 저희는 이제 60에 들었으면 국화꽃 같이 무설이 견딘 국화꽃 같은 나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충성 바칠 시간이 아직도 많은 일거리가 있다는 게 저를 생기 있게 만들어줍니다. 우리 저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 가끔 저한테 이렇게 톡으로 좋은 시, 좋은 글 보내주시는데 제가 일일이 답변을 못 드리지만 그런 좋은 정보나 좋은 글을 읽으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정화된다고 할까요? 힐링되는 부분도 있고 그 글로써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표현력들로 사람을 다스린다는 것만큼 훌륭한 일도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글 같은 거 쓸 때 아이디어라든지 영감이라든지 이런 거는 주로 어떻게 얻으세요? 뭐 여행을 통해서 얻는다든지 뭐 평상시에 본인 맨날 뭐 메모를 해놓습니까? 어떻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글쓰기가 저는 가장 두려운 일이었어요. 읽는 일은 아주 즐거웠지만 그래서 감히 글 쓸 생각을 하질 못했는데 인터넷이 지금 우리 생활에 이렇게 상용화되고 일상화된 게 제 기억으로는 한 1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는 다음에 이제 카페가 생기면서 그 카페에서 이제 글쓰기 보통 사람들이 글쓰기를 누구나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죠. 그래서 이제 저도 그 카페를 통해서 뭐 동문 카페라 또 음악 카페, 문학 카페 이렇게 가서 이제 처음에는 구경만 했어요. 글 쓸 생각도 못하고 두려워서 댓글이나 이렇게 썼는데 거기 이제 작가분이 절 보고 그때 이제 제 닉네임이 스타였어요. 스타요? 예, 스타 부동산이었어요. 제 상호가. 그래서 그냥 생각 없이 편하니까 스타로 갔는데 스타야, 네 글이 굉장히 반짝인다. 너는 좋은 글을 쓸 수 있는 그런 소질을 갖고 있으니까 본격적으로 한번 해봐라. 이런 권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 그거는 정말 어려운 일인데 그러면서
그 카페에다 이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댓글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매일 이제 쓰는 거예요. 예, 음악 카페, 뭐 문학 카페 막 찾아다니면서. 그런데 어머 공감 간다. 내용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다. 기다려진다. 왜 안 쓰냐. 이런 글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이 기쁨과 환희로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몰랐던 내면의 세계를 끌어올리셨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일을 근 한 17년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이제 제가 그쪽에 가서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런 사연이 있으셨군요. 자, 우리 그 백영주 대표님이 그동안 활동해 오신 활약상을 사진으로 만나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이게 어딜까요? 단체로 어디 여행을 간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떤 내용일까요? 이거 국제웃음치료협회 제가 지난 5월에 한강은? 한강은 오디 평창에 가서 오디 농장 평창에 가서 저희들이 그때 찍은 사진입니다. 그렇군요. 아주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모습 좋습니다. 자, 이게 신앙송 대회에서 수상을 하신 모습 같기도 합니다. 네, 이거 노원 구민의 신앙송대회 노원 문인협회에서 주최했던 상이에요. 그리고 저때 무슨 상을 타신 거예요, 그럼요? 그때 최우수상을 탔던 것 같은데요. 대단하시군요. 최우수상을 타셨던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사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지식인 상이군요. 이게 증서. 네. 와, 아까 말씀하셨던 그 부동산 중개업에 대한 그 신지식인 상을 이렇게 받으셨군요. 직능인 단체에서 그 시행했던. 대단하십니다. 제 29년의 부동산 역사는 사실은 저 신지식인 인증서 하나로 저 한 장으로 모든 게 다 프리패스가 되는 겁니다. 대단하십니다. 자, 다음 사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뭘까요? 통일예술제? 어떠한 그 행사장에서 신앙송을 하는 모습 같기도 하고. 여기 의정부에서 매년 열리고 있는 통일예술제인데요. 21회 개막식에 제가 신앙송을 했습니다. 저 의정부 뉴스에도 이렇게 나왔던 모습이시군요. 의정부의 가장 대표적인 그 행사예요. 그러시군요. 굉장히 아름다우십니다. 자, 이건 뭘까요? 시장과의 일일 데이트? 그럼 저 가운데 남성분이 시장님하고 같이 앉으셨군요. 의정부시 안병용 시장님입니다. 저 어떤 내용이에요? 저 일일 데이트라는 게? 우리 그 의정부 예술의 전당에서 시민 문화기획단이라는 것이 3년 전에 결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그 박형식 사장님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정말 거장이세요. 공연 예술계에. 그래서 이제 그 3년 전에 의정부 예술의 전당으로 이제 부임하셔가지고 예술의 전당을 시민의 그 목소리를 좀 더 가깝게 듣자 이런 의도에서 열린 행정을 하시는군요. 네, 시민문화기획단을 결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단원들과 제가 이제 단장이었는데 단원들과 시장님 일일 데이트를 하면서 이제 그 공감 방송에서 방송을 아마 1시간 정도 송출됐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니 딱 저렇게 앉아 계시니까 정말 굉장히 멋지세요. 커리 후면 같기도 하시고 굉장히 잘 어울리십니다. 자, 이것도요. 시가 흐르는 음악회 산악인 이게 뭘까요? 이것도 어디 행사장 같기도 하고. 이 단체는 제가 이제 신앙송을 하면서 경기문화예술재단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행사였는데 시가 흐르는 서울이라고 그 대한민국 봉사상을 탄 단체예요. 서울에서. 그리고 또 프렌치 싱어즈라고 전문 성악인들로 구성된 의정부의 중창단이에요. 그래서 함께 같이 공연을 했던 내용이에요. 그렇군요. 정말 활동을 사진으로 보니까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수상도 많이 하시고 그냥 참여해서 뭐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 참여한 결과가 수상으로 다 이렇게 이어지시니까 정말 뛰어난 실력이랄까
어렸을 때부터 조금 더 일찍 하셨으면 우리나라의 대문호가 되지 않았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가찬이십니다. 게다가 부동산도 30년 하셨죠. 시 낭송이면서 작가이기도 하시는데 또 시니어 강사로도 또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고 계세요. 뭐 웃음 치료, 레크레이션 이런 쪽으로 활동도 많이 하고 계신데 이건 또 어떤 내용일까요? 예. 제가 이제 작년에 29년 동안 하던 부동산을 접고 잠시 이제 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사실은 내 생에 안식년을 억지로 만들었는데, 그 지인이 예. 그 운영하는 요양복지센터를 제가 잠시 나갈 기회가 있었어요. 사람이 필요해서 잠깐 나가서 보니까 거기에 노래도 하고 또 체조도 하고 노인들을 위한 이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것도 있네. 근데 그 순간 보니까 저거는 내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 진행을 이렇게 이제 그냥 가서 해줬어요. 어차피 이제 신앙송을 하고 뭐 많은 무대를 접했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일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자격증이 검색을 해보니까 웃음치료 자격증이 있더라고요. 한국 국제 웃음치료협회 여러 가지가 많이 쭉 나왔었는데 나름대로 거기가 주류인 것 같았어요. 웃음치료의 창시자 뭐 이렇게 한광일 박사님. 그래서 이제 검색을 통해서 여기가 원조겠구나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쪽에 갔어요.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자격증만 하나 취득하자 이런 마음으로 갔는데 그쪽에 가서 보니까 첫 강의에 최은미 교수님을 만난 거예요. 저는 온 정신을 뺏겨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은 감회가 새로우신가 봅니다. 지금도 새롭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한강은 한국 강사은행 옆에 그 한강일 총재가 있는 곳에서 그러면 거기서 수료를 하시고 뭐 많은 곳에 재능 기부도 하시고 강의를 다니면서 아까 말씀하신 건강 백세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의 그 공공의 이익이 되도록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고 힘들지 않으세요? 그 많은 곳에 이렇게 다니시려면? 아직은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시니어 강사로 나가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계속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자격증을 또 관련 자격증이 연계되는 게 있으니까 어차피 웃음도 필요하고 노래도 필요하고 또 거기에 또 뭐 율동이라든가 레크라든가 이런 게 또 접목이 돼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준비하는 과정이었고 그래서 크게 아직 많은 활동은 하고 있지 않지만 몇 군데 그 요양센터 복지관에 또 전문 강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렇게 선한 영향을 많은 곳에 나눠주고 계시기 때문에 뭐랄까 다른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고 있는 것 같고 또 우리 백 대표님도 그럼으로 인해서 본인이 더 보람되고 행복하다면 그것만큼 또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끝으로 뭐랄까요 은퇴를 하고 이렇게 30년 동안 한 직종에 있다가 물러난 후에 또한 인생 이무작을 살고 계시잖아요. 지금 백 대표님처럼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거나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한테 뭐 당부의 말, 뭐 멘토를 하겠다라는 차원에서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뭐 감히 멘토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이제 저도 60년을 살았잖아요. 아이도 기르고. 아이도 이제 어머니로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키우고 또 그 시절에 저희 시절만 해도 직업을 가진 사람이 또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집에서 살림만 하고 그랬는데 저는 또 결혼 후에도 7개월 때부터 지금까지 놀아본 적이 없이 계속 현장에서 일을 했는데 제가 부동산 업자로 공인중개사로서의 일을 하면서 또 이렇게 사실은 은퇴할 나이에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 있었던 것은 나름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그 최선을 다하면서 그 일을 즐겼기 때문에
지금 제가 신앙송이나 또 수필가로서 그 외에 시녀 강사로서 일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세상은 내가 바친 충성만큼 반드시 화답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론보다 예. 실천이 더 중요하고, 그런데 사실 사람들이 나도 나중에 은퇴하면 뭐뭐도 하고 뭐뭐도 하고 이렇게 계약해야지 하지만 사실 그걸 실천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걸 또 실천함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한테 선한 영향을 주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못다한 이야기랄까 마지막 할 얘기 있으면 마저 해주십시오. 갑자기 아니, 천천히 하세요. 예. 예. 뭐 앞으로의 저는, 계획이랄까 뭐 이런 것. 못다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저는 매일 아침 기상을 하면요. 아,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 봐요. 그리고 그 일에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는 일이 어떤 일일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 나에게 주어진 일, 그 일을 찾아서 즐겁게, 네. 의미 있게 거기에 나를 기꺼이 바치는 일, 그 일은 우리가 생을 살아가면서 나를 생기 있게 만들어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뭐랄까 더 많은 곳에 더 많은 사람들한테 감동과 웃음과 또 이렇게 멘토를 해주셔서 밝은 사회를 이끌어가는데 좀 많이 일조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좀 아쉽다는 생각은 들어요. 더 많은 이야기도 듣고 싶고 또 무엇보다도 이렇게 강의하시는 모습도 보고 싶은데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2탄으로 우리 강의하는 모습 한번 또 뵙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방송을 보신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나의 이야기가 세상 이야기가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한테 선한 영향을 주고 계시는 백영주 시인님이야말로 이 시대의 진정한 행복 전도사가 아닌가를 생각해 보면서요. 많은 분들한테 기감이 된 그런 소중한 방송이 였기를 빌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석근의 명사 초대석은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직접 참여도 하시고 방청객으로도 오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훌륭한 게스트 분을 모시고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난한 사랑 노래 신경님.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너와 헤어져 돌아서는 눈 쌓인 골목길에 새파랗게 달빛이 쏟아지는데 가난하다고 해서 두려움을 버렸겠는가. 두 점을 치는 소리, 방범대원 호각소리, 메밀묵 사려 소리에 눈을 뜨면 멀리 육중한 기계 굴러가는 소리. 가난하다고 해서 그리움을 모르겠는가. 어머니 보고 싶소. 수없이 내어보지만 집 뒤 감나무에 까치밥으로 하나 남았을 새빨간 간바람 소리도 그려보지만 가난하다고 해서 사랑을 모르겠는가. 내 볼에 와닿던 내 입술의 뜨거움,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내 울음, 돌아서는 등 뒤에 터지던 내 울음. 가난하다고 해서 왜 모르겠는가.
가난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